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의료진과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전남대병원이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에 대해 자체적으로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이동 동선과 접촉 범위를 고려해 동일 집단 격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료 접수를 위한 원무과 등이 위치한 전남대병원 본관. 병원 본관 6층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인후통 증상을 보인 이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 접촉자 290여 명을 검사한 결과 근무했던 층의 입원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진자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고 하면서 지금 검사가 다 농장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병원 측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의료진과 환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도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한 뒤 접촉자 범위를 정해 퇴원한 환자와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의 재난 문자를 통한 검사 유도를 실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 후 접촉자 분류와 검사 규모 결정, 그리고 필요시 동일 집단 격리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집단 감염으로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되며 응급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전남대병원. 지역 거점 병원인 만큼 추가 확산으로 의료 공백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들이 최근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진된 전남대병원 의료진도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는데요.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가운데 델타 변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전남대병원의 집회 환자인 간호사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돌파 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광주 광산구의 종합병원에서도 백신 접종을 마친 간호사가 최근 확진된 뒤에 관련 확진자가 17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2월 말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광주에서 백신을 접종하고도 확진된 경우는 모두 228건. 대부분 1차 접종자들이었지만 43명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뒤에 감염된 돌파 감염 사례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5명이 의료진과 고위험 시설의 종사자였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병원 7개소의 12명의 종사자, 그리고 요양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고위험 시설 3개소에서 3명의 종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요양시설과 병원의 의료진들은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았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방 효과가 떨어진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최근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 변이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91%였던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델타 변이 확산 이후에는 66%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 사례가 0.035%라고 밝혔지만 델타 변이 등을 고려해서 고위험 시설 종사자들에겐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은 자가격리 도중 확진됐습니다. 격리자에 대한 위치 파악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방역당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불시 점검을 통해 격리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주간 전남 지역에서 자가격리 도중 발생한 확진자입니다. 전체 확진자 3명 중 1명꼴입니다. 전라남도는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과 역학조사 허위 진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무관용 원칙이라고 하면은 안 봐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탈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잠시 이탈, 10분 이탈도 있거든요. 이것도 안 봐드리고 있습니다. 접촉자들의 관리가 확산을 막는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애플리케이션이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일선 보건소가 활용 중인 애플리케이션. 격리자가 머무는 장소를 이탈할 경우 이탈을 알리는 문구를 바로 알립니다. 밖으로 이제 나가면은 바로 이탈했다고 경로 이탈을 해서 뜹니다. 저희 매칭된 전담 공무원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전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총
어플에 2번 그리고 전화로 1번 이렇게 해서 3번 정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도 등 전남 지역 곳곳에서 이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단 이탈 격리자를 찾아냈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해 휴대전화를 두고 이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는 불시 점검. 단 한 차례라도 자가격리 도중 이탈한 경우 위치 추적 밴드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방역법을 적용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차단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의 세 개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고 전문 스포츠 클럽으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학교 채용 모델로 첫 발을 뗐는데요. 학생 선수 수급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운동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기도 합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1976년 창단된 광주 충장중 야구부. 이종범과 서재영, 최희섭 등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최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90%가 넘는 찬성으로 야구부를 해체하고 전문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장기적으로 선수 수급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고 훈련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학생 수도 감소하고 운동부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학력 인구가 급속히 줄면서 광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43개 초중 고교 운동부가 해체됐습니다. 학교에 등록된 체육부 선수도 지난 2019년 2,087명에서 올해는 1,877명으로 3년 사이에 210명이나 줄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라서 단위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교 운동부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 가능한 전문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선수 수급의 어려움, 그리고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엘리트 체육의 단점 등을 보완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체육으로 바꿔가자는 의도에서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적성과 꿈과 관련된 스포츠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부와 스포츠를 경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 대상학교는 충장중 야구부를 비롯해서 송정초와 월곡초 축구부 등 올해 3개 학교지만 시범 운영에 대한 성과와 평가 등을 거쳐 전문 스포츠 클럽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력 인구 감소 여파가 학교 체육, 특히 엘리트 체육에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꼭 30년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제가 밟아온 지난 30년과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6개 지역 MBC가 공동 기획한 토론회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윤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 사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의 73%가 넘는 사람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범위와 정도는 다르지만 지방자치가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권리와 책임을 좀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그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지역마다 특색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관련법을 만들어 400개의 중앙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성과가 있었지만 수도권 쏠림 체감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일부 권한만 떼준 한계 때문입니다. 조직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내려올까 봐서 조직이 내려온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조직이 슬림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관료사회에서는 거부감과 겁을 내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예산은 지방자치 발목을 늘 잡아왔습니다. 정부는 8대 2로 기울어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또 시비를 매칭해야 되니까 그나마 있는 재원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짜놓은 메뉴에 따라서 따라가기 급급한, 그리고 또 지방정부끼리는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는.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가까운 지역끼리 뭉치는 메가시티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30살을 맞은 지방자치제, 이제는 새로운 생존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부결과 조합원 점거 농성 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금호타이어 임금 협상안이 타결됐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 2,700여 명 가운데 2,350명이 투표에 참여해 58.5%로 내년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올해 단체 협약을 타결지으면서 광주 공장 이전 등 현안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광주시는 개장한 지 30년 된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전 방향과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에서 거론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시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주 금천과 화순 도암을 잇는 국지도 58호선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나주 금천에서 화순 도암 간 12km를 4차선으로 잇는 국지도 58호선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와 화순군을 거쳐 전남 동부권으로 이어지는 최단거리 교통망 구축이 가시화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9년 실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조사에 따르면 빛가람 혁신도시로 순수 유입된 인구는 29,7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2만 1,000여 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수도권 등 타 시도에서 온 경우는 23%에 불과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직원들의 나홀로 이주도 많아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직원들의 48%가 수도권 거주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차례 공모에도 적임자를 찾지 못했던 초대 광주복지연구원장에 동신대 김만수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3명의 응모자 가운데 김 교수를 1순위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추천했고 내정을 받은 김 교수는 다음 달 9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초대 원장으로 임명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초부터 원장을 채용하기 위해 수차례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2명의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는 등 여러 이유로 적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호남 최대 환경 전시회인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기후환경 관련 공기업과 100여 개 민간 기업이 참여해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 등 미래 환경 분야의 신기술을 알리고 신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도와 칠레, 베트남 등 해외 기업이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와 ESG 설명회 등이 진행됩니다. 광주 역사공원에 4.19 혁명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4.19 혁명 기념탑은 지난 62년 건립된 추모비의 원형을 복원한 것으로 7.6m 높이의 3단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